과학의 기본을 이해하는 오늘이 되자.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지금부터 44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파트는 영양소 파트고요. 영양소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영양소에 대한 포괄적인 줄거리라든가 기본적인 이해에 관련된 영상을 원하시면 44강 이해 파트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대 영양소, 제일 중요한 영양소죠.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영어로 이렇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최대한 읽어는 보겠습니다. Carbohydrate. 네, 여러분이 원소기호 동영상을 보셨다면 탄소가 영어로 카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다는 거고요. 탄수화물의 큰 뜻, 그 단어 뜻을 알고 가시면 더 편합니다. 이 뜻은 탄소와 수소가 화합된 물질, C와 H가 화합된 물질을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정확한 어떤 물질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묶어서 말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아셔야 되고요. 이 영양소에 대한 특징을 보면 우선은 1g당 4kcal의 열량을 낸다. 그런 얘기고요. 몸을 구성하고요. 네, 이 그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이 밥을 많이 먹으면요, 당연히 에너지도 나오지만, 열량이 나오지만, 남으면 지방으로 바뀌어서, 모양이 바뀌어서 저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쪄요. 예, 너무 많이 먹지 말고요. 그 다음에 단위체가 있는데, 단위체는 이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작은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 작은 단위가 모여서 여러 가지 탄수화물의 종류가 되겠죠. 제일 작은 단위를 우리는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포도당. 여러분께서 이제 포도당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 먹어보셨을 거예요. 도너츠 가게 있을 겁니다. 도너츠 알죠?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도너츠 가게에 보면은 도너츠 중에 하얀 가루 뿌려진 도너츠가 있어요. 그 포도당입니다. 설탕이 아니고요. 맛이 좀 다르죠. 여러분 다 포도당 드셔보셨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얀 가루. 달달한 그 가루가 포도당인데, 그 포도당 같이 작은 단위로 모여진 탄수화물을 우리는 단당류라고 하고요. 포도당 같은 작은 단위가 2개 이상 붙어 있는 걸 이당류, 3개 이상 모여 있는 걸 다당류라고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 좀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단당류에는 포도당, 과당 이런 게 있고요. 이당류는 엿당, 설탕, 젖당 같은 게 있고, 다당류는 녹말, 그 다음에 우리 세포벽 성분, 셀룰로스, 이런 것들이 다 탄수화물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포도당이라는 물질의 이제 그림을 어디서 제가 참고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우선은 H 읽을 줄 아시죠? 네, 수소, 산소가 붙어 있고요. 육각형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의 꼭지점에는 지금 탄소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네, 탄소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CHO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쵸? 별거 없죠? 자, 탄수화물을 이렇게 마치고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프로테인. 여러분이 단백질 중요하다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운동하다, 남자들 다 똑같죠. 운동하랴, 다이어트 하랴. 네, 그때는 단백질 섭취 중요하다고 하죠.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탄수화물과 똑같네요. 1g 정도 먹으면 4kcal의 열량을 내고요. 몸을 구성한답니다. 몸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효소의 성분, 효소를 만들 때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효소가 뭐냐면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촉매를 말하는 거예요. 즉 좀 어렵게 얘기하면 생체 촉매라고 하는데, 촉매가 자신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다른 물질의 반응을 빠르게 도와주거나 또는 느리게 도와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촉매를 효소라고 합니다. 그런 수많은 효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좀 적은 에너지로 뭔가 다양한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몸 안에서. 이런 효소를 만들 때 단백질 필요하죠.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겠죠. 단백질 이루는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 옆에 있는 그림이 아미노산이라는 분자 구조를 나타낸 거예요.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뭐 수소, 질소, 탄소, 산소, CH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게 단백질이고요. 이 R은 어떤 원소 기호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물질이 붙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묶어서 그냥 R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지는 그때그때 달라진다. 그런 얘기고요. 네. 제가 봤을 때 특징은 탄수화물과 똑같은 열량을 내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밥을 먹거나 단백질 먹거나 똑같은 에너지를 내겠지만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 많이 먹으면 좀 그렇고요. 단백질 많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 너무 많이 먹으면 무조건 병입니다. 적당히 드셔야 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지방, 리피드입니다. 지방은 다 아실 겁니다. 뱃살. 네, 저도 고민인데요. 네, 아무튼 지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열량을 더 많이 내네요. 몸을 구성하고요. 자, 이건 지방. 이건 그 지방의 이제 그 분자 구조를 나타낸 건데 우선은 열량을 많이 내네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열량이 많이 내는 음식을 찾는가 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도 좋지만 기름 얼마 좋아요. 고기, 마블링, 소고기, 그 다음에 튀김, 그 다음에 하물며 비빔밥에도 참기름 뿌려 먹죠. 네, 기름은 빠질 수가 없는 건데 맛도 있지만 우리가 본능 과학적으로 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 맞다가 아니고요. 네, 과학적으로 우리 몸에 열량을 많이 내면 몸에 이로울 테니까 아마 지방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체온 유지. 네, 지방이 없으면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서 음식을 분해하면서 열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열 에너지로 우린 체온을 만드는데 체온이 빨리 빠져나가게 되면 음식을 더 자주 먹어야 돼요. 하지만 지방이라는 성분 때문에 열이 빠져나갈 좀 막아준다 그런 얘기겠죠.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다고 해서 너무 많이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적당히 만들어내시고 단위체가 지방산 글리세롤인데 이 지방산 3이란 뜻이 요 꼬부랑꼬부랑 하나, 둘, 세 개를 뜻하는 겁니다. 이거 세 개와 위에 있는 게 글리세롤이겠죠? 글리세롤이 이게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영양소입니다. 기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조금 구분을 해봤습니다. 다 영양소인데 그래도 좀 해봤으니까 참고하시고 첫 번째가 무기염류입니다. 무기염류란 말 들으면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감이 안 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소금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 아니고요. 차라리 영어를 외우시면 편할 것 같아요. 뭐라 읽죠? 네, 미네랄. 네, 미네랄 워터, 미네랄 정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미네랄이 무기염류였어요. 그래서 우린 그거 먹어야 됩니다. 무기염류를 제가 그 2회 파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죠. 무기염류가 땅 속에 있는 돌멩이, 광물, 돌멩이 속에 들어있는 금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속 맞습니다. 맞는데 금속이 아닌 것도 있어요. 무기염류 중에는. 네, 참고로 대부분 금속입니다. 네, 참고하시고 자, 이런 무기염류 특징을 보면 몸을 이루고 있고요.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네. 첫 번째 우선 나트륨과 칼륨을 보면 삼투압, 신경 자극을 전달할 때 필요하다고 하는데 삼투압은 그냥 누를 합자입니다. 그러니까 압력, 예, 압력을 발생시키는데 나트륨과 칼륨이 역할을 한다. 그런 정도 아시면 되고 신경 자극 전달.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죠? 영상을 보고 계실 때 이 영상이라는 시각적 영상이 눈으로 들어와서 뇌로 들어가게 되는데 뇌로 들어가기까지 그 통로를 신경이라고 합니다. 신경. 그 신경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때 나트륨과 칼륨이 전달을 도와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없으면 안 되겠죠. 전달이 잘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은
인 피입니다. 뼈와 이를 만들고 칼슘도 뼈와 이를 만드는데 얘는 뭐 혈액 응고할 때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처 나면 피가 나죠. 피가 나면 좀 있으면 굳게 되는데 굳게 된 이유가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이 혈액을 굳게 만드는 성분을 돕는 걸 도와줍니다. 굳게 만드는 성분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먹어야 돼 칼슘. 그 다음에 철 F입니다. 철은 폐하죠. 철폐. 그냥 외우기 쉬우라고 말씀드렸고요. 철이 헤모글로빈을 만들 필요한데 헤모글로빈이 뭐냐면 적혈구 아시죠? 적혈구에 붙어있는 물질입니다. 단백질 한 종류예요.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할 때 사용되는데 산소가 적혈구에 붙을 때 헤모글로빈이 있어야 붙는데 이때 철이 없으면 안 붙어요. 철이 꼭 헤모글로빈 만드는데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가 바이타민입니다. 옛날엔 비타민이라 불렀지만 요새는 그렇게 안 부르죠. 바이타민이 옳은 말이고요. 바이타민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바이타민을 영국의 호킴스라는 과학자가 실험하다가 발견했답니다. 자, 우선은 글씨를 잠깐 보시고, 자, 호킨스라는 과학자가 쥐의 영양 상태를 이제 실험하다가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무기염료 다 줬는데도 자꾸 조금 쥐가 좀 건강하지 못해서 우유를 먹여봤답니다. 우유를 먹였더니 건강해진 걸 보고 우유 속에 뭔가 들어있겠구나 라고 한 게 바로 바이타민 식초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타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건 이제 명백히 증명 실험이었고요. 다만 몸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몸의 기능을 조절해요. 그래서 이거 보통 이제 학교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죠. 비타민 A, 바이타민 A죠. 저는 그냥 편하게 비타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B1이 부족하면 각기병, C가 없으면 괴혈병, D가 없으면 구루병.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평상시에 외우셔도 되지만 좀 까먹을 거예요.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한 글자만 따서 외우는데 뭐 A야 B각, C에 D구 이렇게 외우는데 저도 잘 안 외워집니다. 하지만 이거 증상을 좀 보게 되면 야맹증이 밤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물건 식별이 어려워서 그런 건데 그 이유를 좀 혹시 이거는 이제 고등 과정까지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제 빛을 보는 곳이 있는데 막인데 그게 망막이라고 해요. 망막에 세포가 있는데 물건을 보는 세포가 있다서 시세포인데 시세포 중에서 막대 모양의 세포가 있답니다. 막대 모양의 세포에서 로놉신이 계속 빛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이 로놉신이 물질을 보는데 필요해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 다시 분해되기 때문에 다시 재합성을 해야 됩니다. 이때 재합성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비타민 A죠. A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각기병, 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다리각 기운기. 다리에 기운이 없는 거예요. 다리 아시죠? 여러분 다리 기운이 없어요. 즉 영양실조 중에 한 가지 증세고요. 신경염증이 발생해서 팔다리가 붓고 붓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런 병 각기병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좀 휘어지기도 하죠. 보통 비타민 B1을 다른 말로 티아민이라고 한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다 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공부합니다. 비타민 B1을 티아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 무너질 꾀 피열, 무너진 곳에서 피가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치하다가 피 나면 쉽게 출혈이 발생하는데 잘 안 멈춰요. 그래가지고 좀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괴혈병 걸린 사람들은 양치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안타깝죠? 마지막으로 구루병. 구루가 무슨 뜻인지 찾아봤더니 곱사등이 곱은 거 말하는 거죠. 곱사등이 구부릴 루에서 구루병이랍니다. 뼈에 칼슘이 붙기 어려워서 변형이 발생하는데 칼슘이 붙으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 많이 먹어야겠죠. 칼슘도 먹어야겠지만 성장 장애가 이루어진 게 이제 구루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루병이 비타민 D가 뭐 당연히 음식에 들어있지만
햇빛, 자외선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빛을 많이 쐬면 비타민 D는 웬만큼 이제 뭐 충전이 되죠. 충전? 네,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는데 저도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북방과지죠. 북쪽에서는 햇빛이 우리 중위도 저희도보다 햇빛량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루병 발병률이 좀 많다네요. 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햇빛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물입니다. 물은 다 아실 겁니다. 몸 구성하고요. 엄청 많이 들어있죠. 우리 몸에. 영양소나 노폐물 운반할 때 물이 씁니다. 쉽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영양소들이나 노폐물이 물에 잘 녹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운반할 때 물만큼 적당한 게 없다. 물이 최고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 물이 비열이 큰 물질입니다. 비열 영상을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비열이 큰 물질이라서 열을 많이 가둘 수 있어요. 물 안에. 그래서 체온 조절할 때 유리합니다. 자, 이 6가지 영양소에 대해 배웠고, 이 영양소들이 몸 구성을 어떻게 차지하고 있냐 제가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탄수화물, 기타 뭐 이렇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는데, 제가 이제 중요한 거 2가지만 좀 짚어보면, 탄수화물 보면 탄수화물 이만큼 차지합니다. 정말 이거 엄청나게 적네요. 우리는 매일매일 밥 3공기나 먹는데, 저는 3공기 이상을 먹는데 우리 몸 구성 비율은 적어요. 왜 그러냐면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을 쓰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주로 에너지원을 쓰이기 때문에 우리 몸 구성을 많이 안 하는 겁니다. 구성은 하고 있지만 많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단백질이 더 많죠. 영양소 중에는 단백질 더 많이 먹으면 몸이 더 근육이 생기고 튼튼해진다 그런 얘기겠죠. 그다음 2번째 단백질입니다. 자, 2번째 단백질 그만큼 중요한 원소기 때문에, 영양소기 때문에 잘 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이해되시죠? 건강하게 근육이 붙어야지.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전환되는 거 이해되시겠죠? 네, 이상으로 영양소 이론 파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만의 루틴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날게요.